혹시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괜찮겠지 하며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이 순간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마비는 무섭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9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골든타임은 7초입니다. 뇌세포는 혈액이 끊기면 7초부터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7초 안에 혼자서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실전 생존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지만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를 살리면서 확신하게 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늦은 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쓰러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119를 부르고 기다렸겠죠. 하지만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3년 전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기억해 내셨던 겁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과 몇 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고 구급차가 와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혼자 계실 때도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7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7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가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바로 눕는 것입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며 바닥이나 침대에 눕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일까요? 심장은 이미 약해져서 힘겹게 혈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우면 중력 때문에 심장이 뇌로 피를 올려보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약해진 펌프가 높은 곳으로 물을 올려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누운 자세는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량이 25%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이 25%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거나 침대에 머리맡을 올려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4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MIT에서 발표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운동 중 가슴 통증을 느끼고 벤치에 누워버리셨습니다. 몇 분 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 순간 비스듬히 앉아 계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플 땐 절대 눕지 마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픈데 당연히 119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119에 전화하면 증상을 설명하고 의식 여부를 확인받고 응급처치를 안내받느라 최소 3분에서 5분이 소요됩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까지 평균 8분 이상이 걸립니다. 결국 최소 15분 이상이 지나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7초 생존법을 실행하고 그 다음 119를 부르는 겁니다. 실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도 셀프 CPR, 즉 스스로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신고하라고 권고합니다.
구급차가 오더라도 병원에서 하는 응급처치는 결국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거죠.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어르신은 가슴 통증이 오자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먼저 7초 생존법을 실행했다면 후유증은 남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119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7초 생존법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생사를 바꿉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혈관이 피 덩어리, 즉 혈전으로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문제는 알약 형태로 삼키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20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루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스피린 100mg 알약을 숟가락으로 곱게 갈아 작은 봉지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집안 곳곳, 예를 들어 침대 옆, 거실, 소파, 화장실 세면대 위처럼 손이 닿는 곳에 최소 3군데 두셔야 합니다. 왜 가루여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30초 안에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루 아스피린은 알약보다 8배 빠르게 흡수됩니다. 미국 응급실에서도 심장 환자에게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박만수 어르신은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와서 서랍을 뒤지며 약을 찾느라 3분을 허비했고 삼킨 뒤에도 20분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죠. 만약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아스피린을 가루로 만들어 3곳에 나눠두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은 1초에서 2초면 충분합니다. 삼키지 마시고 그냥 올려두세요. 침만으로 충분히 흡수됩니다. 둘째,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워줍니다. 벽이나 소파, 침대 머리맡을 활용하세요. 이건 3초에서 4초면 됩니다. 셋째, 특별한 호흡법을 합니다.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술을 오므려 후 소리를 내며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말이죠. 이 과정을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3단계를 동시에 했을 때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를 올려놓고 자세와 호흡법을 익히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위급한 순간에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연습해 보세요. 이 7초가 생명을 지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가슴의 압박감. 마치 무거운 돌이 올라앉은 듯 답답합니다. 둘째, 왼쪽 어깨와 팔의 저림. 때로는 턱이나 목까지 통증이 퍼집니다. 셋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럼증. 마치 독감 걸린 것처럼 식은땀이 흐릅니다. 넷째, 숨가쁨.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호흡이 가빠집니다. 다섯째,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특히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7초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가 1시간 안에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즉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반드시 신호를 줍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래도 119가 먼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19를 부르세요. 그리고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은 한 번 경고를 보냈다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안 곳곳에 준비한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도 모두 공유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연습은 가족과 함께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서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면 됩니다.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 두는 겁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눕지 말 것. 둘째, 119부터 부르지 말 것. 셋째,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은 채 당황하지 말 것.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첫째,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기. 둘째, 상체를 30도 세우기.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생존율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꼭 확인하시고 가루로 만들어 3곳에 두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셨습니다. 건강한 심장, 안전한 노후. 여러분 모두에게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